페이지 34페이지고요. 자, 이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 호흡 파트입니다. 자, 이 호흡 파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하는 게 호흡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건 50점만 맞는 거고요. 정확하게 100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우리 몸속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겠어. 맞아요? 첫 번째 영양소, 두 번째 산소죠. 그러면 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호흡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이때 이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구석구석 날라다주는 게 순환기관에 의한 순환이야. 그치? 그러면 이 산소가 영양소하고 달라붙어.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영양소를 잘게 부숩니다. 분해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에너지가 뽑아나와.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거야. 바로 호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에너지 생성하기 위해서 그래. 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생명 유지 에너지입니다. 알겠니? 효준아, 조금만 앞으로. 전체. 옆에 있는 저기 성령이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체 교환을 한 후 에너지 만드는 일종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세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호흡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 호흡하는 데 관련된 기관들을 배울 거예요. 호흡하는 데 관련된 기관들을 뭐라고 할까요? 호흡기관. 이때 이 호흡기관이 하나야, 여러 개? 여러 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호흡기관계, 호흡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호흡계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입니다.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호흡계라고 합니다. 이때 이 호흡계 가장 중요한 녀석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바로 폐고요. 폐하고 연결된 기관과 기관지가 있고, 그 다음 코도 있습니다. 너네 숨을 쉰다, 숨을 마신다, 숨을 내쉰다. 맞죠? 숨 쉰다라고 했을 때 숨은 입으로 쉬는 거예요? 코로 쉬는 거예요? 코로 쉬는 거야. 근데 코가 막혔어. 그럼 죽어야 돼? 아니죠. 그래서 입도 보조 기능으로 있는 건데, 입으로 숨 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그건 좀 이따가 정답이 나오는데 먼지와 세균 같은 걸 못 걸러.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알겠니? 입은 보조적인 기관이고 입은 소화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기에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들숨 날숨이라고요. 됐어? 자, 이제부터 한문 시간입니다. 뭐라고? 한문 시간. 자, 들숨을 우리가 뭐라고 해? 기체를 부는 거야,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죠. 흡기라고 합니다. 흡수한다, 기체, 흡기. 됐어? 그럼 내 숨을 내보낼 거야. 이걸 날숨이라고 하는 거죠. 날숨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기체를 내보낸다라고 해서 이걸 호기라고 불러. 알겠어? 그래서 호기하고 흡기를 합해서 뭐라고 해? 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죠. 호흡. 됐죠? 예를 들어서 너네 어렸을 때, 뭐지? 소연아, 네가 꼬맹이였을 때 꼬맹이 애들은 알죠? 뛰어다니는 거, 안돼 하고 뛰어다니다가 꼭 발에 뭐가 걸려. 그래서 넘어져. 넘어지면 무릎팍 까져. 그치? 무릎팍 까지면 소연아 어떻게 했어? 울었지? 으앙! 그리고 아니야? 맞죠? 울었으면 꼭 엄마 아빠가 우쭈쭈 소연찡 왜 아파? 왜 울어? 그러면 엄마 여기 까졌죠. 그러면서 꼭 뭐 해달라고 하죠? 엄마 여기 까졌어. 뭐 해달라고 하죠? 재영찡? 그렇죠. 호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엄마가 그 앞에 가가지고 공기를 마시냐 공기를 불어주냐. 그렇지, 불어주죠. 그래서 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냐? 됐어? 호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뽀로로 밴드를 붙여줘야지. 맞잖아. 그 밴드 붙여주면 뭐야? 안 아프지. 그치? 왜 웃어? 아니야? 야, 니네 뽀로로 세대 아니냐? 맞죠? 뽀로로 세대야? 야, 니네 그거 알아? 니네 뽀로로 몇 개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뽀로로 하니까 생각나는 거. 크롱 말하는 거 알아? 얘만 모르네? 야, 크롱 말해. 크롱이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크롱이 성대모사하기 제일 쉬웠잖아. 그냥 맞잖아.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는 크롱크롱만 하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공룡 크롱이가 애기여서 말을 못한 거야. 옹알이한 거야. 그냥 이거밖에 못한 거였어. 지금 말합니다. 너네 뽀로로 새로 나온 기 못 봤구나? 유튜브 찾아보세요. 크롱 말합니다. 몰랐어? 야, 충격적인 거 또 알려줄까? 거기 포비 나오지, 포비.
그치? 포비가 변태인 거 알아? 포비 변태야. 야, 그렇지. 다 벗고 다녀. 시즌1에 다 벗고 다녀. 그치? 변태 자유롭게. 너네 그냥 집에 가자마자 옷을 홀라당 벗고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잠깐만. 이게 왜? 야, 뒤에 봐봐.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안 선명해? 진짜? 선명해? 이제 선명해졌다. 그치? 내가 봐도 선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포비 얘기를 다시 할게요. 포비는 완벽하게 상변태예요. 야, 생각해봐. 이 새끼 옷을 홀로만 벗고 다니는데 니네가 집에 가자마자 옷을 위아래 다 벗었어. 속옷까지. 그러고 에헤헤헤헤헤 그치? 이러고 다녀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니? 장난 아니겠지. 방 안에서 말고 밖을 돌아다닐 때 위아래를 다 벗고 다녀봐. 변태 소리 들어 안 들어? 듣죠? 맞지? 근데 시즌1에 옷을 다 벗고 나온 녀석이 시즌2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옷들이만 입고 다니죠. 그치? 아랫들은 시원하게 위에만 입고 다녀. 이 새끼 변태 아니야? 그 다음 시즌3가 되니까 야, 너 옷 좀 입어 이 새끼야 라고 하니까 옷을 입긴 입어. 뭘로? 멜빵 바지. 그치? 근데 멜빵 바지 입었는데 이 새끼는 또 야, 이거 대단한 새끼야. 변태의 특성이 그대로 나오죠. 우통을 까고 그 다음 바지만 입죠. 멜빵 바지만. 분명히 이 새끼 안에 노팬티였을 거야.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그치? 오늘의 결론, 포비는 변태다. 그나마 포비는 옷이라도 입을 거. 그 다음에 뽀로로는 봐봐, 안경 쓰고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웃돌이만 입었죠. 이 새끼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변태 마을이네. 맞아? 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를 보고 자랐으니까 니들도 변태가 될 자질이 충분해.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는 분명히 그거 보고 이씨 저 새끼 변태인데, 이 변태인데. 근데 우리 애들이 좋아해. 크랑크랑. 그러니까 니들이, 그래서 네가 집에서 먹고 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의 영향을 받아. 그치?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숨 날숨 한번 볼게요. 들숨은 들이쉬는 숨 뭐라고 한다? 흡기. 날숨은 내쉬는 숨 호기라고 해요. 이때 들숨하고 날숨 성분을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옆모습, 옆댕구리를 그릴 겁니다. 사람의 옆댕구리 그릴 건데 사람의 옆댕구리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눈깔 이렇게 있고 이마박 여기 있고 여기 빗대기 여기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 대머리입니까? 대머리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라고? 숨을 이렇게 마시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들숨. 그 다음 숨을 내쉬는 거. 이걸 뭐라고 해? 날숨. 됐죠?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치? 이때 들여 마시는 숨을 우리가 들숨, 그 다음 내쉬는 걸 날숨이라고 하는데, 들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공기 성분하고 틀려. 똑같겠지? 맞잖아. 야, 니네 설마 코에 필터 달았니? 코에 필터 달아가지고 공기청정기 달아가지고 공기 성분을 걸러서 우리가 맞니?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무조건 공기 성분을 들여 마시는 거지. 그럼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뭘까요? 응? 질소죠. 질소. 됐어? 넌 틀렸잖아. 너 준수한테 진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는 재영아, 준수한테 질 수 없어. 미안. 자, 그다음 2등이 누굴까? 산소입니다. 뭐라고? 2등이 산소야. 그다음 3등은 누굴까요? 기타인데 기타는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느냐? 얘가 78%야. 얘가 21%야. 야, 어려운 선수야. 78과 20을 더하면 효준아? 거봐이 저희 멍 때린 너 그러다 폭행죄로 잡혀가 멍 좀 그만 때려. 78 더하기 21 더해봐. 99. 그치, 이 정도 해야죠. 그러면 1% 남지. 그게 기타야. 거기에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 기타 중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관심 있어요. 누구라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0.03%밖에 안 돼. 야, 얘들아, 문제 풀 때 이 숫자들은 조금 틀릴 수 있어. 20.8, 21이야 그냥 뭐 이런 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 누가 제일 많아?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 이게 일반 공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기에서 어떤 성분 때문에 들여 마시게 되는 거야? 산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몸에 산소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그치? 그래서 이걸 다 쓰겠지? 아니, 다 쓰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날숨 성분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날숨 성분이다. 날숨 성분. 날숨 성분 중에서 1등이 누굴까? 질소야. 됐어? 질소야. 질소는 N2라고 쓰는 거 알지? 그 다음 2등이 누굴까? 그럴 줄 알았어. 산소야.
3등이 누굴까? 이산화탄소 CO2야. 이렇게 돼요. 이 순서 안 바뀝니다. 대신 뭐가 바뀔 것 같아? 비율만 살짝 바뀌어. 뭐라고? 비율만 살짝 바뀌어. 그 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알려줄게요. N2는 78%야.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질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필요가 없구나. 그럼 이 산소는요 17%로 바뀌어요. 야 이거 잘 들어. 숫자가 다 틀려. 이거 내 맘대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책에 나오니까 일반적인 예를 쓰는 거고, 문제에서 숫자 틀렸다고 어이 선생님 안 가르쳐 주셨다냐?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알겠니? 원리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현재 21%에서 17%로 몇 퍼센트 줄었니? 4%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산소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해요. 그렇지?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CO2 같은 경우는 4%로 늘은 거야. 줄어든 만큼 늘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들숨은 날숨에 비해 산소가 많고, 그렇죠? 그다음 날숨은 들숨에 비해 뭐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래서 그럼 이 날숨 성분에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뭘로? 야,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쟤네들 전부 무생, 무취지. 그치? 그치? 우리 아름다운 눈깔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애들이 필요해. 누구냐? 그렇지. 첫 번째 1번. BTB 용액은 무슨 색이 되죠? 노란색이 되죠. 그래서 외웠지. 노비. 그치? 근데 어떤 노비야? 내가 좋아하는 노비야. 호노비. 그치? 호흡하면 노비. 됐습니까? 다시 한번.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노비. BTB가 노란색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석회수가 어떻게 되죠? 뿌옇게 돼. 이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야. 탄산칼슘.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석부라고 외울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외운다? 이석부. 되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이 얘기죠. 아, 들숨 성분에도 산소가 있고 날숨 성분에도 산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봐. 이런 걸 쇼츠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 우리가 영화에 보면 액션 영화에 이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우리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자동차를 타고 막 도망가면, 어디에서 탈출을 해서 도망가면 뒤에 나쁜 놈들이 쫓아와. 막 총 쏘면서 막 쫓아와. 그러다 보면 꼭 총알이 남자 주인공이 운전하고 있는 차의 타이어에 딱 맞아. 그러면 타이어가 제대로 가겠니? 굴러가겠니? 못 가겠니? 못 가니까 커브가 틀리겠지. 회전을 막 하면서 다리 위에서 또 떨어져. 떨어지면 여자하고 남자 주인공이 탄 차가 물속으로 쓱 들어가기면 물이 차와 안 차와? 물이 차오죠. 그러면 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어떻게 해야 돼? 탈출해야 되지. 근데 안전벨트를 우리 남자 주인공은 금방 풀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 주인공은 꼭 뭐야? 못 풀어. 영화 보고 꼭 그 장면 나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이거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있어. 그러면 남자 주인공한테 애틋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풀려고 으쌰 하는데 숨 딸려 안 딸려? 숨 딸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갑자기 이걸 하다가 갑자기 탁 놓고 위로 올라가. 그러면 여자애는 속으로 그치? 아닐까? 야 네가 여자 중요한 생각해봐. 옆에 있는 남자가 나 안 구하고 도망갔잖아. 개 짜증나 안 나? 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위로 올라가서 숨을 하고 다시 들어가죠. 그치? 다시 들어가자마자 풀릴 줄 알았거든? 아니 풀리지 않아. 이 여자는 지금 물 먹어가지고 그치? 막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만나자마자 입 빡치기를 빡! 저 새끼 겁나 급하네. 그치? 그 남자 주인공이 야 풀러주고 나중에 뽀뽀를 하거나 키스를 하면 나중에 하면 될 것이지. 왜 물속에서 입 빡치기 하고 난리고 지랄이해. 그치? 이거였어. 산소를 공급한 거야. 날숨 속에 산소를. 알겠니?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너희들이 부모가 돼서 니들 자식들이, 그렇지? 선생님이 말한 이런 영화를 보았어. 그럼 뭐야? 엄마 아빠 쟤네들 뽀뽀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줘. 저 장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뽀뽀하는 키스하는 장면이 아니라 날숨을 통해 날숨 속에 포함된 산소를 여자 주인공한테 남자 주인공이 전달해주는 고귀한 희생의 장면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죠. 아시겠습니까? 됐어? 그거 야한 거야? 야한 거 아니야? 야한 거 아니야. 고귀한 희생의 장면입니다. 이해됐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서 여자 주인공 같이 올라가서 탈출한다는 뭐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또 요새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 타이어 있지, 타이어. 타이어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거기 구멍 공기 넣는 거 있지.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장면도 있어요.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 물 먹기 싫어요. 자, 됐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이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있죠. 자, 성분 볼게요. 날숨에는 들숨보다 산소가 적게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있다라고 돼 있어. 맞아? 그 이유가 뭐야?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와서 사용 후 이산화탄소 바뀌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들숨과 날숨에서 중요합니다. 제일 많은 건 뭐라고 했어? 질소. 2등은 누구라고 했어? 산소. 3등은 누구야? 이산화탄소. 이 순서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 대신 바뀌는 건 뭐야? 산소의 비율과 이산화탄소의 비율만 살짝 바뀌지. 전체 순서는 안 바뀐다는 거 까먹지 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립니다. 아까 니들처럼 얘기해. 날숨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이산화탄소야. 아니라니까. 됐지? 뭔 얘기 이해됐냐? 자, 그래서 산소는 들숨에 많고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에 많네. 그럼 이산화탄소가 날숨에 많으니까 이 날숨 성분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확인하기 위한 방법 1번. BTB가 무슨 색깔? 노란색. 그래서 뭐라고 외웠어? 호흡을 하면 노비, 고노비. 자, 그 다음에 2번. 석회수가 어떻게 된다?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 이걸 왜 어떻게 외우라겠지? 이석부. 됐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오른쪽에 나와 있지. 들숨과 날숨의 성분. 됐냐? 자, 오른쪽 2번 먼저 볼게요. 2번. 들숨과 날숨의 성분 비교하기. 자, 초록색 BTB 용액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초록색 BTB 용액에다가 일반적인 공기 성분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 일반적인 공기 성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들숨에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됐죠? 들숨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있어요, 없어? 있어. 하지만 굉장히 적어. 색깔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얘는 뭐를 부려낸다고 했어? 날숨. 그럼 여기에 CO2가 늘어나지. 얘보다 CO2가 많지? 그럼 이 CO2하고 초록색하고 반응을 해서 얘가 무슨 색이 됩니까? 노란색이 됩니다. 뭐가 된다? 노란색. 그럼 선생님, 얘는요 노란색 안 돼요? 영원히 하면 돼요. 영원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0.03씩 들어가지. 맞잖아. 0.03, 0.03, 0.03 계속 해봐. 언젠가는 몇 퍼센트 되겠지? 그러면 색깔 변화가 있을 거야. 하지만 계속해야 돼요. 할래? 난 싫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도 색깔이 변할 수는 있지만 느리게 변할 테고 이거는 매우 빠르게 변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구나. 들숨보다. 됐니? 됐어? 왜 대답들 안 해? 됐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호흡계의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이 호흡계의 구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숨 쉬는데 관여하는 건 제일 먼저 뭐라고? 코. 그 다음 기관, 그 다음 기관지. 맞아? 그 다음 끄트머리가 뭐가 있어? 폐가 있고요. 이 폐를 감싸고 있는 게 갈비뼈하고 가로막이야. 됐어요? 요거 이름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제 니들이 모르는 거 좀 알려줄게요. 자 여기 있는 기관이 있지. 기관. 저 기관이 기도야. 기도 확보할 때 들어봤어? 니네 음식물이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식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죠. 위쪽으로. 맞지? 그 다음에 공기도 입으로 마셨을 때 쑥 들어가다가 중간에 새끼리 하나 있어. 그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해?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일명 기도 확보할 때 기도입니다. 프레이 아니야. 하느님 아버지 부처님 이거 아닙니다. 알겠어? 자 이때 이 기관에서 기관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그래서 가지 지자를 써서 뭐라고 불러? 기관지라고 하는 거야. 맞아? 됐니? 기관지. 그 다음 기관지 끝에는요 수많은 폐포 덩어리들이 마구마구 달려 있고요. 이 폐포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폐라고 하는데 이거 써줘야 돼. 이 폐는요 근육이 아닙니다. 뭐라고? 근육 아니야. 근육이 아니라는 얘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 다음 이 폐를 보호하기 위한 아래에 있는 거를 가로막 위에 있는 걸 갈비뼈라고 하는데 얘들아 한문 시간입니다. 갈비뼈의 갈비를 한문으로 늑자라고 합니다. 갈비 늑자. 뼈는 뭐죠? 골. 그치? 그럼 뭐라고 불러? 그치? 늑골이라고 합니다. 아 갈비뼈를 뭐라고 한다? 늑골이라고 합니다. 늑골. 니네 혹시 늑간살이라고 알아? 늑간살? 처음 들어봐? 늑간살은요 갈비하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살이야. 갈비살.
들어봤죠? 늑간살. 그다음 이 가로막을 뭐라고 부르냐? 횡 가로 N자에 가로지른다 해서 횡격막이라고 불러요. 옛날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렸어. 왜? 횡격막이야? 횡격막이야. 근데 지금은요 안 헷갈리게 그냥 가로막이야. 너네 이 가로막 주변에 있는 살들이 굉장히 맛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맞아, 돼지예요. 가로막 주변에 있는 살을 우리는 가로막이 살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른 게, 그렇지, 자른 게 마치 뭐처럼 보여? 갈매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가로막이 살, 갈매기 살 이렇게 불러요. 난 설마 처음에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걸, 그치? 갈매기 끼룩끼룩 이거 살인 줄 알았어? 돼지고기예요. 너 어떻게 알았어? 승현아, 이 정도 상식은 기본이에요? 똘똘인데. 좋았어. 자, 알겠니? 이게 가로막이다. 참고적으로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재밌는 게 나온다. 뭐가 나왔어? 잘 봐. 요 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일부분을 나오는 건데, 이 폐는 수많은 폐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맞아요? 이 폐포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 모세혈관. 그럼 모세혈관이니까 혈관이 들어가야 되죠. 얘들아, 모세혈관은 동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을 지나 정맥으로 들어가지. 근데 이건 전부 어디하고 관련돼 있어? 폐하고 관련돼 있지. 그러면 폐동맥, 폐정맥일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폐동맥, 폐정맥. 그럼 폐동맥으로 들어가는 피가 무슨 피야? 더러운 피. 그쵸? 그 다음 폐정맥으로 나오는 피가 무슨 피야? 깨끗한 피지.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된 녀석이 누군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연결된 녀석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심실이지. 맞아요? 그 다음 폐정맥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거 뭐야? 좌심방이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이걸 못 알아들었다? 그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어. 순환 중에서 기체 교환을 하는 순환이 있고 물질 교환을 하는 순환이 있어. 기체 교환을 하는 순환을 배순환, 물질 교환을 하는 걸 대순환, 온몸 순환. 라우나 TV 보는 거 아니야. 그만 기대. 자,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 수, 박, 동, 전. 기억나? 됐어? 쓰고 웃으면서 외우라고 했지. 그 다음 여기서 좌측이면 우측으로 끝나고 우측이면 좌측으로 끝나고, 맞아? 여기는 동맥하고 정맥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를 지나는 모세혈관에 따라서 요 앞에 이름이 결정된다. 됐어? 그래서 내가 일단 수, 박, 동, 전 웃으면서 외우고 그 다음 이 문장을 외우라겠어. 좌우대야 우자대야. 좌우대. 그치? 그래서 좌우대 이거 온몸순환이죠. 지금은 폐순환이잖아. 그러면 뭐라고 외워야 돼? 우, 좌, 폐죠. 아, 그래서 여기가 우, 여기가 좌. 이게 뭐야? 폐. 맞죠? 됐니? 그러면 잘 봐. 우, 심실 출발해서 폐, 동맥, 폐, 모세혈관, 폐, 정맥, 좌, 심방. 맞잖아. 저거잖아, 저거. 내가 이걸 저기다 쓴 것밖에 안 돼. 그 다음 어느 쪽이 좋다고 했어? 오른, 쫙. 오른쪽. 오른쪽 요쪽이 좋은 거지.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된 애가 전부 뭐야? 동맥혈이야. 그럼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고 깨끗한 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가 더러운 쪽이죠. 여기가 쫙. 맞아? 그래서 여기 우심실 폐동맥 여기에는요 정맥혈이 흐릅니다. 정맥혈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야?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지. 그 녀석이 요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기체 교환 후에는 뭘로 바뀌어?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뭘로 바뀌어요?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겠죠. 아, 여긴 동맥혈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이제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기 써 있죠? 그렇지?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라. 현재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내보내. 그럼 이게 나갈 거야. 이게 나갑니다. 요렇게 해서 나갈 거야. 이게 뭐야? 날숨. 그쵸? 됐니? 그 다음 요 산소는 바깥쪽에서 요렇게 들어오죠. 이게 뭐야? 들숨. 그럼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할 거야. 자, 이제 궁금한 거. 야,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왜 왔다 갔다 하지?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나쁜 거 내보내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좋은 걸 보냈어.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소연아, 네가 시켰니? 성령아, 네가 시켰니? 준서, 네가 시켰니? 아니죠.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 써놔라. 농도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그럼 얘들아 뭐라고? 농도차에 의한 무슨 현상? 확산이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확산은 입자 온도의 증거야. 그래서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야, 이산화탄소는 왜 이쪽으로 이동하죠? 여기 많고 적으니까. 산소는 여기가 많고 적으니까. 아,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고. 이해됐니?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이해됐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얘들아, 그러면 이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 산소를 날라다 주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혈액의 주성분. 승현아 누구? 그렇지, 적혈구. 잘했어요. 요건 써놓으세요.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합니다. 재영아, 그럼 이산화탄소 누가 운반하지? 누가 갖고 왔지 지금까지? 에라이. 혈액 속에 누구? 혈액 속에 무슨 성분? 에라이. 라우나, 누가 이산화탄소 운반해? 윤혁아 누구? 백혈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준따야 누가 운반해? 얘들아, 운반하는 녀석 딱 두 개야. 첫 번째 적혈구, 나머지는 전부 혈장.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전부 혈장.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산화탄소 누구다? 혈장이 운반합니다. 모르겠어요? 글쎄요? 혼나. 니들 여기 시험범이야. 혼나. 다음번에 요거 얘기했을 때 대답 못한다? 뒤지게 혼나. 분명히 얘기했어. 혼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공기가 드나들 때 코, 기관, 기관지, 폐, 들숨이죠. 폐, 기관지, 기관, 코, 날숨이죠.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공기가 인하도는 통로, 이건 들숨 경로고요. 날숨은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구조화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화 기능입니다. 코부터. 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숨은 뭘로 쉬는 거라고? 코로 쉬는 거라겠지. 왜 그럴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잘 들어. 이 외부 공기를 코 속으로 들어올 때 이 코 속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체온하고 비슷하게 온도를 조절하고요. 수분도 공급합니다. 너무 건조하잖아? 습기를 공급해. 알겠니? 너무 수증기가 많잖아? 조금 약간 건조하게 만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 코 속에는요, 콧물이라고 하는 점액질이 있고 그 다음 코털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1차적으로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고 체온 비슷하게 수분과 온도를 조절해줘. 알겠니? 너무 뜨거운 공기가 그냥 입으로 들어가잖아? 폐 녹아요. 너무 차가운 공기가 입으로 들어가잖아? 폐 얼어요. 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적당히 온도를 낮추고 적당히 온도를 높일 거야. 맞아요? 됐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코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아까 코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 점액질이 있다고 했지. 이 점액질에 먼지와 세균이 막 달라붙겠네? 그럼 달라붙으면 언제나 즐겨 먹는 영양간식 딱딱한 뭐가 만들어져? 코딱지가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진다? 코딱지. 야, 우리 몸에 먹을 거 많아. 좀 이따가 또 나와. 알겠어? 야, 너네 어렸을 때 코딱지 먹어본 적 있지? 성냥아, 그치? 있다고 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너 코딱지 매니아야? 알겠어? 자, 자, 잘 들어. 선생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니들 100% 코딱지 먹어본 적 있습니다. 니들 똥오줌도 먹어본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서 같이 있잖아. 그때 좀 질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질입니다. 똥오줌도 나와요. 그게 양서고 막 섞여 있잖아. 그거 먹어요.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코딱지는 언제 먹냐? 선생님 큰애 얘기 해줄게. 야, 이거 우리 딸내미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할게. 26살짜리 딸내미가 얘기하지 말았는데 그래도 할게. 걔가 4살 때인가 3살 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는 내가 전담 우리 딸내미들 다 맨날 목욕시켰었어. 머리도 감아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완전 꼬맹이 애들은요 진짜 위험해. 완전 꼬맹이 애들은 앉아가지고서 아니다. 3살 4살 아니다. 2살 아니면 뭐 한 3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야. 야, 앉아가지고서 알지? 니네 욕실에 욕조가 있고 거기다 물을 받아주는데 물을 많이 받아주면 접시물에 코 박는다고 빡 박아가지고 물 먹을 수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일단 물을 조금 받아놓고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에 앉히고 거기에 러버덕을 항상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눈은 여기 대고 어떻게 해야 돼? 펌프질을 해야 되죠. 여기다가 이게 타올 있잖아. 애기 타올 같은 거, 애기 비누, 애기 샴푸 이걸 가지고 막 거품 내고 있고 고개는 여기만 보고 있어야 돼. 이거 하고 있다가 걔가 접촉물에 포괄해서 물 먹을 수도 있어. 이거 진짜야. 신경은 항상 저기 있어야 돼. 그러고 요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옆모습이다. 옆모습이다. 이런 거야. 이거 진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쑥 올리더라. 그러더니 이렇게 빼.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쭉 쳐다봐. 그래서 내가 설마, 그치? 설마. 최고적으로 왕 건디기야. 진짜 왕 건디기. 아니 설마 해가지고 계속 거품 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놀랬어. 내가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안 나와. 진짜 먹더라. 그러더니 그문하고 이러더라고. 걔 본능이잖아. 걔가 알아? 내가 맨날 이 얘기 해줬거든? 이 얘기 해줬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큰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다 나한테 수업 받았더니 큰애가 있을 때는 이 얘기 해줬어. 창피해 뒤지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 니들 다 똑같다고. 진짜야. 니들 어렸을 때 뭐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니들 분명히 흙도 파먹었을 테고 개미도 먹었을 테고 별거 먹고 다 먹었을 거야.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알겠냐?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제나 즐겨먹는 영양간식 1차 뭐가 나왔어? 코딱지가 나왔습니다. 야, 또 2차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난 김에 또 얘기해보자. 우리 모가지에서 2차적으로 세균을 걸릅니다. 먼지와 세균. 그러면 그 2차를 걸는 부분이 기관과 기관지, 특히 기관 부분이거든. 거기에도 점액질 부분이 먼지와 세균을 걸어가지고서 얘네들이 뭉치게 만들어. 이걸 뭐라고 해? 그렇지. 너 평상시에 많이 먹는 가래 떡이죠. 그치? 또 있다. 우리 몸에 먹을 거 귀에 밥도 있잖아. 귓밥이. 그쵸? 그 다음 손톱 밑에 때 정체가 뭔지 알아? 단백질이야. 고기 성분이죠. 그치? 그래서 손가락 빠는 애들 고기 육수 빨아 먹는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머리카락 먹는 애들도 있어. 머리카락 주성분도 단백질이야. 알겠니? 야, 먹을 거.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듬이도 있다. 듬. 그쵸? 비듬. 맞아요? 우리 몸에 먹을 거 많네. 그치? 선생님, 저는요. 그래가지고 오늘 코딱지 다 먹었고요. 가래떡도 여러 번 씹었고요. 그치? 귓바비도 먹었고요. 그 다음 또 먹을 거 없나요? 손가락 10개에 단백질을 섭취했고 발가락 10개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쵸? 그 다음 요런 데 밀면 또 고기 나오잖아. 그런 거 먹으면 되죠. 상상하지 마. 상상과 동시에 오늘 저녁은 다 먹은 거야. 알겠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코 밑줄 한번 쳐볼게.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줘. 자, 온도하고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코 속에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어 밑줄 쳐 먼지와 세균을 걸러냅니다. 이게 1차 걸르는 거야. 그런데 2차 걸르는 데가 또 어디 있어? 모가지에 기관이 있죠. 근데 봐봐. 만약에 이거를 입으로 숨 쉰다면 어떻게 되겠어? 가래가 무진장 많이 끼겠지. 그치? 그래서 함부로 입으로만 숨 쉬는 거 안 좋아요. 코로 숨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됐죠? 자, 내가 예전에 실제 실화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수업 시간에 고3 때야. 갑자기 가래가 확 올라오더라. 뱉어야 되는데 휴지가 없어. 그럼 어떡하겠냐? 삼켰어. 다시 삼켜야지 어떻게 해. 뱉을 수도 없으니까. 또 올라와. 알지? 또 올라가지고 또 삼켰어. 또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그냥 입에 있었어. 얘 입에다 놨어. 좀 이따가 수업 끝나면 뱉어야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뭔지 알아? 입에 뭐를 머물고 있잖아? 머물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침 나와. 침 나와. 그래서 실제 사막 같은 거 여행할 때 돌 있지, 돌. 돌 같은 거 여기다 혀 밑에다 넣고 가는 경우가 있어. 왜? 침이 계속 나오거든. 침이 계속 나와요. 입이 안 말라 그러면. 이게 상식이야. 근데 난 그 상식이 없었지. 상식 부족. 그래서 어떻게 돼? 갑자기 처음에 입에 뭐가 있어? 가래.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거짓말하라고. 침이 이렇게 오죠. 이제 뱉어야 돼. 안 뱉으면 힘들어. 수업은 안 끝나. 근데 야, 빌어먹을. 진짜 빌어먹을. 선생님이 영어 시간이었거든. 선생님이 날 시키는 거야. 그치? 날 시키는 거야. 자, 그럼 대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안 한다고? 그치? 그때 우리 때는 겁나 두드려 맞았다니까? 그치? 자,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지? 흑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기관과 기관입니다.
기관 안쪽 벽에는 선모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선모가 있대요. 이때 이 선모는요, 털 아니에요. 털 아닙니다. 마치 털처럼 주름져 있다 해서 선모라고 하는 거고, 이 선모에서 2차적으로 먼지와 세균을 거릅니다. 1차 거르고 2차 걸려요. 그 다음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 가지지자죠. 갈라져서 좌우 폐와 연결되고, 그 다음 기관지는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걸로 넘어갑니다. 폐입니다. 이 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육이야, 근육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됐어? 그러면 얘가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주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바뀌어요. 이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 법칙이 들어갑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가슴 속에 좌우 한 개씩 총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쌍이라고 하겠죠. 그치? 그 다음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이 들어있다. 흉곽을 뭐라고 해요? 가슴통. 그걸 뭐라고 한다? 흉곽이라고 해요. 너네 흉부외과 할 때 흉자가 가슴 흉자예요. 알겠어? 흉상 들어본 적 있어? 흉상? 미술 작품 중에서 모가지 땡강, 팔 땡강, 그치? 허리 땡강, 요 부분만 그려요. 여기 부분만 나온 거. 그걸 흉상이라고 하는 거야. 처음 들어봐요? 지금 들어봤잖아. 그치? 자, 그 다음 폐는 근육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죠?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밑줄쳐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부피가 바뀌어요. 그때 재미있는 거 있어. 이건 미리 좀 외워둬.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뭐라고? 반대. 얘가 올라가잖아?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폐를 구성하는 애들이 어떤 놈입니까? 수많은 폐포. 그럼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얘들아, 너네 포도송이 알아? 포도 한 송이 한 송이. 그게 폐라고 생각해. 그럼 포도알 하나하나를 뭐라고 해? 폐포. 알겠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포도 한 송이에 수많은 포도알로 구성되어 있으면 전체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야. 알겠어? 넓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바로 모세혈관하고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 기체기관이 빨리빨리 일어나겠니? 천천히 일어나겠니? 빨리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표면적이 매우 넓대. 표면적이 매우 넓어? 그래서 같은 원리가 뭐야? 소장의 융털이죠. 뇌의 주름이죠. 뿌리 털털털털이죠. 수건의 돌기죠. 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와. 알겠니? 자, 그 다음 폐포입니다.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 포도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층의 얇은 세포층입니다. 밑줄 쳐. 한 층의 얇은 세포층. 그러면 뭐 하겠어? 기체기관이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 표면이 모세혈관을 둘러있어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데, 잘 들어. 요렇게 가는 게 산소입니다. 요렇게 내보내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탄이. 이거 외워야 된다. 그 다음 가로막, 폐 아랫부분 근육, 갈비뼈, 폐를 보호하는 뼈. 그 다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서로 반대로 움직여.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문제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쉬워. 자, 오른쪽 개념 쏙쏙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성분에 대한 얘기다 라고 돼 있어. 자, 뭐는 들숨보다 날숨에 적게 들어있다 라고 했어. 산소죠. 그 다음 뭐는 들숨보다 날숨이 많이 들어있다? 이산화탄소죠. 정답은 산소, 이산화탄소. 자, 두 번째, 숨을 들이마셨을 때야 내쉬었을 때야? 들이마셨을 때야. 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기관, 기관지, 폐 속에 폐포죠. 자, 그 다음 3번, 4번.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죠. 그림에 기호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기호 옆댕구리에 쓰라고 했어? 지우라고 했어? 쓰라고 했죠. 자, 그러면 A부터 보자. 코. B가 뭐죠? 기관. 이거 뭐야? 기관지. D가 뭡니까? 폐죠. 그 다음 E가 폐포입니다. 그 다음 F는 갈비뼈가 되는 거고요. 얘는 가로막입니다. 됐죠? 자, 이름 썼고요. 4번입니다. A하고 B에서 먼지나 세균이 걸러져서 언제나 즐겨 먹는 영양간식 딱지, 떡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C는 폐포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진다. 맞아요. D는 스스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 D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에 들어있다. 맞습니다. 그럼 실제 움직이는 건 누구야? 얘하고 얘가 움직여. 미리 좀 배워두자. 여기 봐라. 얘가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내려간다.
그럼 여기가 커지겠니? 가슴통이 작아지겠니? 커지죠. 그치? 부피가 커지겠지.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져. 뭐보다? 바깥쪽보다. 그럼 바깥쪽이 고압, 안쪽이 저압, 공기가 쑥 들어오겠네. 그게 들숨이야. 그럼 거꾸로 얘가 내려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간다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지. 고압이네? 바깥쪽보다. 그럼 고압이고 저압이니까 공기가 쑥 나가겠네. 그치?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알겠어? 이게 호흡 운동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이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 이산화탄소가 교환하고 교체된다. 맞네요. 이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이게 바로 폐순환이야. 이게 바로 폐순환 목적이죠. E는 D가 공기하다는 표면적을 넓히죠. F하고 G의 움직임에 따라 D의 크기가 변한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맞아요? 됐냐? 자, 넘겨. 자, 이제 호흡 운동입니다. 자, 호흡 운동은 폐가 근육이 아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폐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밑줄쳐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호흡 운동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잘 들어. 이건 이 얘기입니다. 흉곽의 부피가 커져. 그러면 흉곽의 압력이 낮아져. 됐니? 바로 이 원리야. 하나만 쓰는 거야. 아이고 잘못 썼어. 맞네. 그러면 잘 봐. 흉곽의 부피가 커지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폐 부피도 커집니다. 흉곽의 압력이 낮아진다겠지? 그래서 폐 압력도 똑같이 낮아져. 그럼 내부가 낮아져. 압력이 낮아? 그럼 바깥쪽은 크잖아. 공기가 들어오게. 하나만 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거야. 잘 봐라. 여기부터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게 뭡니까? 폐입니다. 뭐라고? 폐다. 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하나가 뭐였지? 갈비뼈, 늑골이지. 이게 갈비뼈 부분이죠. 맞잖아. 그 다음 요 아랫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로막. 이게 가로막이고 여기가 갈비뼈, 갈갈이야. 됐죠? 갈갈이. 됐니?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 잘 들어. 얘가 올라갑니다. 얘가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겠어? 내려간다겠지. 그러면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기체들이 어떻게 될까? 부피가 커지지.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어떤 요 안에 부딪히는 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요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을 때 부딪히는 그 면적이 줄어드는 셈이야. 그러면 그 면적 때문에 생기는 충돌 때문에 생기는 걸 우리는 기체 압력, 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기체의 압력, 기압은 감소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보일 법칙. 옆에 써 있죠. 기체의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잘 들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 그럼 흉곽 부피가 커져 작아져? 커지죠. 한 번만 씁니다. 흉곽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커져. 흉곽 부피가 커지면 흉곽의 압력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근데 이 흉곽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게 폐야. 그 안에 흉곽 안에 폐가 있으니까 흉곽 부피가 커져? 폐 부피도 커져? 흉곽 압력이 낮아져? 폐 압력도 낮아져. 그럼 폐 압력이 낮은 거야. 뭐보다? 바깥쪽보다. 맞아요? 그럼 바깥쪽보다 낮으니까 고압이야, 저압이야? 저압. 그러면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기가 휙 하고 이동하겠죠. 그래서 공기가 쑥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서 들숨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들숨이야. 이해됐냐? 됐어? 이게 들숨이에요. 됐니? 이게 원래 원칙적이야. 그 다음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볼게. 거꾸로 합니다. 가로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갈비뼈 내려오겠죠? 위하고 아래는 반대니까. 그럼 갈비뼈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니까 부피가 줄어드네?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커지죠? 그럼 여기 뭘로 바뀌어? 고압. 여기는 뭘로 바뀌어?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저.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나가겠지. 이걸 뭐라고 해? 날수. 자, 이게 원래 원칙적인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 나 이거 잘 못해요 라는 애들은 편법을 하나 쓸게요. 편법을 내가 들숨인지 날숨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머릿속에 요 정도는 하나 기억하세요. 갈비뼈하고 가로막은 서로 반대다. 그 다음 니네가 나중에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험 문제 푸는 동안에도 숨은 쉬어 안 쉬어? 쉬죠. 그치? 숨은 쉬기 때문에 내 몸 내가 만져도 돼 안 돼? 되죠. 근데 내 몸 내가 만질 때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만지면 되겠어? 아이씨 이렇게 만지면 야 너 뭐하니? 이러니까 선생님이 맞아요?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마치 안 만지는 것처럼 가려워서 만지는 것처럼 오른손에는 펜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되지. 그럼 왼손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왼손으로 어디를 만져야 돼? 여기를 만지시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가려운 척 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숨을 작게 쉬어야 돼요? 크게 쉬어야 돼요? 크게 쉬는 거야. 크게 들이마셔. 그럼 이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안 들지? 그치?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갈비뼈가 올라가? 들여마실 때 갈비뼈가 올라가? 그럼 가르마가 내려가? 맞아? 됐니? 맞아? 일단 들숨일 땐 갈비뼈 올라가고 가르마 내려가네? 맞니? 부피가 커졌네? 됐어? 그럼 압력은 줄어들었지. 됐지? 그렇게 문제 풀어도 되지. 됐냐? 문제 푸는 방법 알겠어? 아니면 선생님 저는 내쉬는 걸 해요. 사실 들여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 훨씬 빨라. 그럼 쑥 내려가거든. 그럼 갈비뼈가 내려갔네? 그러면 가름하고 올라가겠죠? 맞아? 갈비뼈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었지?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고압, 바깥쪽은 저압, 공기가 나가지. 됐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민감하지 못해요. 저는 이번 시험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애들은 손으로 가로막을 만지고 쉬고, 그치? 뺀 다음에 장렬하게 전사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데를 만지시라고. 알겠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안 됩니다. 알겠어? 안 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소연아 알지? 아닌 거야. 됐죠?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서 데코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능이 일어나는 과정 시험에 아주 잘 나가요. 별표 별표 잘 봐라. 여기 있습니다. 자, 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럼 얘는 내려가지.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 뭐가 돼? 저압이 됩니다. 그쵸? 저압이 되니까 바깥쪽은 뭐가 돼? 고압! 그럼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기가 스르륵 들어오는 거지. 상대적으로 고압이 되니까. 맞죠? 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가로막이 내려가면 들어와요. 가로막이 올라가면 나가요. 그렇게 풀어도 돼. 그래도 쉬워. 됐어? 자, 이제 날숨입니다. 날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 내려가죠? 내려가죠? 얘는 올라가겠지. 위아가 반대. 그럼 얘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된다겠어? 여기가 고압이죠? 그럼 바깥쪽은 저압이네? 맞잖아. 그럼 공기가 들어오겠니? 나가겠니? 나가겠지. 이때 이 나가는 성분 중에 뭐가 많이 늘어난다고? 이산화탄소가 들숨에 비해 많이 늘어난다. 됐지? 그렇게 외우시는 거야. 이거를 정리한 게 이거요. 알겠어?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3번입니다. 별거 없다. 3번 볼게. 자, 이 3번을 보면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몸의 상태 비교라고 돼 있어. 잘 봐. 갈비뼈가 올라가면 가로막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 반대야. 됐죠? 그 다음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서 흉곽이 커지니까 압력 낮아져. 얘가 바로 뭐야? 반대야. 그 다음 웃긴 거 흉곽 부피가 커지니까 폐 부피도 따라가고 흉곽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 내부 압력도 낮아져. 그치? 맞죠? 얘네하고 얘네들은 비례구나. 그래서 여긴 저압, 바깥쪽은 고압,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끝. 됐죠? 안 쉬워? 쉽잖아. 여기서 이제 특히 너희들은 이걸 보시면 쉬워요. 니네 실제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풀어. 동그뱅이 하나 그리고. 아니 그림에 그려져 있으면 상관없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 그럼 날숨이다. 됐지? 그럼 날숨이 되려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긴 고압, 바깥쪽은 저압. 부피 어떻게 돼? 줄어들지. 압력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흉곽 부피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흉곽 압력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알겠니? 쉬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틀리면 바보 틀이 할 거야. 됐죠? 자, 이제
기체 교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자, 이 기체 교환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첫 번째,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과 온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기체 교환 중에서 폐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혹시 몰라서 알려줍니다.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외호흡. 그 다음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이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내호흡.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기 있는 외호흡과 내호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잘 들어. 말로 할 거야. 말로. 자, 일단 외부에서 폐로 산소가 들어옵니다. 들숨. 그럼 여기 있는 산소를 누가? 폐 정맥을 갖고 어디로?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실, 가장 두껍죠?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에다가 산소 갖다 줘. 그치? 산소 갖다 준 다음에 다시 이 산소를 가지고 조직세포에서 영양소하고 만난 후 에너지 만들어. 그 다음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만들어. 이산화탄소 가지고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에서 우심방에서 우심실에서 폐 동맥을 통해서 폐를 가면 날숨으로 나가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폐순환, 이쪽으로 가는 걸 온몸순환 이렇게 배웠어. 맞아? 이때 기체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마구마구 교환되는 원리. 지금부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로 써볼게. 자, 일단 첫 번째 폐포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온몸 세포가 있습니다. 맞아? 됐어? 그러면 잘 봐. 폐포하고 온몸 세포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어? 중간에 심장이 있습니다. 됐지? 심장이 있겠지? 자, 그러면 잘 봐봐. 제일 먼저 심장으로 들어온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폐포 쪽으로 갑니다. 됐어? 그러면 외부에서 흡수한 산소는 얘한테 주고. 맞지? 지금까지 갖고 온 들어온 피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겠지. 이걸 뭐라고 해? 들숨. 이걸 뭐라고 해? 날숨.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온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들어온 피를 갖고 온 거지. 정맥혈이 되는 거지. 정맥혈이 됩니다. 이때 이 정맥혈을 이건 정맥혈은 나중에 쓰고 요 핏줄을 뭐라고 하느냐? 심장에서 나가서 폐포로 가야 되잖아. 나가니까 동맥, 폐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폐동맥이네. 이 새끼 폐동맥이네. 됐죠? 되지? 자, 그 다음 이번엔 산소가 가득가득 들었어. 산소를 받았으면 산소를 심장으로 보내야 돼. 이게 뭐야? 폐정맥. 맞죠? 되니? 그 다음 폐정맥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 좌심방으로.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 세포로 대동맥을 통해서 산소가 가득가득 들어간 거를 보내. 그러면 이 자식이 이제 온몸 세포 옆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보내. 그럼 이걸 산소를 가지고 온몸 세포가 뭐를 합니까? 바로 에너지만 됐어. 에너지만 됐으면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나오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누구한테 보내야 돼? 심장한테. 대정맥을 통해 보낼 거야. 그래서 아래쪽은 전부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고 위쪽은 전부 산소가 많은 피거든. 이 과정이 저기 있는 저 그림이야. 알겠어? 그런데 나는 그 중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관심 있게 볼 거야.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을 외호흡. 이 부분을 뭐라고 해? 내호흡이라고 불러. 이때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쓴다. 폐포가 있고요. 온몸 세포가 있지. 그 다음 폐포에서 세포로 움직여 주려면 반드시 동맥, 정맥 같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지. 맞아? 그때 폐포 옆에 뭐가 있어? 모세혈관. 모세혈관 잘 봐. 온몸 세포 옆에 누가 있어? 모세혈관 있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모세혈관만 쓸 거야. 뭐라고? 모세혈관만. 되니? 그럼 잘 봐. 현재 폐포에서 모세혈관이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뭘 주죠?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뭐야? 산소를 주겠지. 그 다음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또 뭘 주죠? 산소를 주겠지. 그러면 이 세포는 어떤 일이 벌어져? 세포는 그걸 가지고 에너지 만들지. 에너지 만들고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거꾸로 주겠네? 그 다음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갖고 폐포 쪽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또 주겠네?
CO2는 이렇게 쓸 거야. 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도 물어봅니다. 항상 기체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겠지. 그걸 뭐라고 했어?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야. 알겠니?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데는 어디니? 세포. 그다음 모세혈관. 그다음 세포야. 이 세포는 온몸 세포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물어봐. 세포와 모세혈관 중에 산소 농도는 세포가 커요. 모세혈관과 세포 중에는 산소 농도는 모세혈관이 커요. 그다음 이산화탄소 농도는 누가 1등이야? 1등, 2등, 3등. 됐어? 그래서 니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잘 들어. 어차피 모든 문제는 세포에서 온몸 세포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게 산소고. 온몸에서 세포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내보내야 되는 거 필요 없는 거 이산화탄소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모세혈관이 들어간다. 됐어? 시험 문제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 봐. 별거 없다. 자, 볼게요.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 보내야 되잖아. 맞아? 그 산소 보내야 되니까 산소는 여기가 많고 농도가 크고 농도가 작아. 그러면 산소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된다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맞잖아. 아직 쓰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지. 설명 들어.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화살표 가지고 외우시면 돼. 어떻게 외운다고? 화살표 가지고 외우시면 돼. 그래서 잘 봐. 산소는 누가 더 많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세포가 많아요? 모세혈관보다. 세포하고 모세혈관 중에 산소 누가 더 많아요? 화살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산소는 세포 1등, 모세혈관 2등, 세포 3등이야. 외울 수 있겠어? 별거 없죠? 그렇게 연상기억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엔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내보내는 거야? 바로 누구야? 이산화탄소죠. 그치? 그 다음 모세혈관에 조직세포를 보내는 거? 산소. 그 다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내보내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둘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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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해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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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냐? 이해됐어?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런 그림 나와. 야! 이렇게 이동하는 거 누구니? 산소예요. 그럼 누가 많아? 여기 세포가 산소가 고압. 그 다음 모세혈관은 저압. 많고 적고. 됐어?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누가 더 커요?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고. 됐지?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요 그림은요. 우리 아까 다 얘기했었던 거. 그 얘기 확장판입니다. 자, 폐로 들어가면 폐에서 나오겠네. 그치? 그럼 폐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심장에서 나와야 되지. 그래서 가가 뭐야? 폐동맥이야. 그 다음 나는 뭐가 되겠어?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폐정맥이죠. 그 다음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수박 동전이라고 했지. 동전, 수박. 그럼 여기 위에다가 당연히 니들 문제 풀 때 뭐라고 써야 돼? 수박. 이거 뭐야 이거? 심실, 심박. 그럼 이건 어떤 놈이야? 우심실, 좌심방하고 연결되어 있지. 좌점? 그럼 여기가 뭐야? 동맥혈. 여기 뭐야? 정맥혈. 맞잖아. 그러면 A는 나가는 거네. A는 나가는 거니까 누구죠? 필요 없는 거 CO2. 그럼 CO2는 크고 작고. 모세혈관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고 낮고. 그 다음 B는요. 세포에서 들어오는 거네. 맞죠? 그럼 B는 뭐에 해당돼? O2. O2의 농도는 세포가 높고 모세혈관 낮고. 그렇지? 이때 O2는 누가 운반한다고 했어? 적혈구. CO2는 누가 운반한다고 했어? 혈장.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할만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긴 다 끝났고 오른쪽하고 이건 탐구까지 하면 끝나요. 자, 5번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폐는 근육이 없죠.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갈비뼈와 뭐라고? 가로막의 상하 운동이죠. 이건 근육이 없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니들 이거는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할 거예요. 왜? 반대니까. 자, 우리는 들숨만 합시다.
이걸 말로 못하는 애들은 옆댕글에 하나 그려 이렇게. 이게 폐다라고. 아니면 가슴통이다라고 하고. 됐죠? 갈비뼈가 올라간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려가야 되죠. 얘 내려가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럼 압력 어떻게 돼? 반대라고 했으니까 낮아지죠. 그 다음 요거 흉곽을 그대로 따라하는 녀석이 누구야? 폐야. 폐. 그래서 부피는 증가하고 압력은 낮아지는 거죠. 끝났네. 그럼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자, 7번입니다. 사람의 가슴팍 구조다라고 돼 있어요. 가가 뭐니? 갈비뼈. 나는 뭐니? 가로막이죠.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얘가 올라가, 얘 내려가, 그 부피가 커져. 그럼 압력 작아져. 그리고 내려가면 들숨이네. 이렇게 풀면 빠르지 않냐? 그쵸? 그 다음 잘 봐. 얘는 내려가, 얘는 올라가. 얘 올라가면 뭐라겠어? 날숨이죠. 그치? 됐어? 자, 1번. 가가 내려갈 때 날숨이 일어난다라고 있어. 가가 올라갈 때 날숨이죠. 가가 내려갈 때 날숨 맞죠? 빙고. 가가 올라갈 때 가가 올라갑니다. 흉곽 압력은 부피가 커지면 낮아지죠. 땡. 자, 나가 내려갈 때라고 해서 나가 내려갑니다. 들숨 맞네. 나가 올라가면요. 부피가 무조건 감소해야 되죠. 땡. 됐음?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을 보면 가하고 나가 있잖아. 이 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외호흡이라고 해요. 나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야?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니들 이건 별거 없어.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요 조직세포가 기준이야. 내 몸이야. 이게 내 몸. 내 몸에 필요한 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쳐먹어야 되죠. 그치? 그치? 그럼 여기에 시험 문제 A, B, C, D 이렇게 나온 것들 전부 누군지 알지? 누구야?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누구야? 산소죠?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산소. 그 다음 이제 조직세포에서 뭐 만들어?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에너지 만들어. 필요 없는 노폐물은 이쪽으로 보내서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내보내야 되죠. 그쵸? 그러면 B하고 D는 전부 뭐에 해당돼? 이산화탄소. 그럼 문제. 그러면 산소는 누가 농도가 커요? 세포가 모세혈관보다. 여기서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이산화탄소는 누가 농도가 커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이야.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그 다음 여기서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폐포보다 높겠지. 그쵸? 끝났어. 자, 1번 가에서 산소는 이렇게 해서 가입니다. 가 산소. 산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뭐라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 폐포에서 모세혈관. 그럼 누가 많아?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산소가 많은 거지. 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라고 돼 있어.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지. A하고 C는 뭡니까? 산소. B하고 D는 뭡니까? 이산화탄소. 넘겨. 자, 호흡은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옆댕구리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건 할 게 없어. 왜? 이거하고 똑같거든. 자, 이건 별거 없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금방 끝나요. 얘들아, 원래 원칙적으로는 갈비뼈하고 뭐가 움직여야 되지? 가름하게 움직여야 되지. 근데 여기서는 잘 봐라. 빨대가 뭘까요? 이 그냥 빨대가 아니라 Y자 빨대입니다. 알겠어? 니네 구부러지는 그 빨대 있잖아. 아메리카노 같은 거 이렇게. 이게 뭐지? 무슨 빨대지? 이게 있잖아. 주름 빨대 있잖아. 그 두 개를 붙인 거야. 이 빨대가 기관과 기관지를 뜻합니다. 그 다음 고무차는 공기가 새 나가는 걸 막게 하는 거고요. 작은 고무풍선은 폐를 뜻하지. 그 다음 플라스틱 컵은 뭐니? 갈비뼈가 아니라 흉곽이에요. 고무막이 뭘까요? 가로막이. 됐어? 자,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누가 움직여야 되죠? 고무막도 움직여야 되고 갈비뼈 흉곽도 움직여야 되지. 여기서 이거 움직여?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이거만 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잘 봐. 얘를 땡겨.
땡겨. 그럼 땡기면 어떻게 될까? 들어오다가 들어온다겠지. 그럼 들어오니까 뭐야 이거? 들습이지.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 빵빵. 우와. 쉽지 않냐? 내리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빵빵. 이렇게 해도 돼. 실제는 이건 틀린 원리야. 원래 원리는 뭐야? 이걸 내리면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 낮아져. 압력 낮으니까 들어와. 그래서 빵빵해지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거를 중간 싹 다 끊어먹고 그냥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머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내려와요. 들어오니까 빵빵.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쉬워요.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요. 올리면 부피가 줄어들어. 압력이 높아. 그래서 고압이고 저압이니까 나가요. 나가니까 뭐가 돼? 날숨. 그럼 여기 있던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니들 얼굴처럼 쭈글쭈글해지겠지. 쉽지 않냐? 올리면 나가요. 나가니까 쭈글쭈글. 맞지? 안 쉬워? 쉽잖아.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정리입니다. 호흡운동 모형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것은 사람의 호흡운동에서 뭐에 해당된다? 잡아당겨? 당겨? 아래로? 들숨이죠. 그렇지? 들숨입니다. 자, 밀어 올립니다. 올리면 나가요? 나가면 날숨이죠. 자, 컵 속의 공간은 뭐에 해당된다? 흉곽. 작은 공분선은 폐죠. 자, 호흡운동 모형의 고무막은 사람이 모여서 무엇입니까? 가로막. 뭐라고? 가로막. 자,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뭐라고? 잡아당긴대. 당긴대. 아래로 당긴대. 근데 니네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알지? 이런 문제가 나와. 당겼다가 놓았을 때. 당긴 게 포인트야? 놓은 게 포인트야? 놓은 게 포인트야.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웃지 마. 문제에 있어. 그럼 얘를 잡아당기면은요. 어떻게 돼? 얘가 내려가지. 그럼 뭐야? 들숨이네. 그렇죠? 컵 속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지죠? 압력 줄어들어. 그 다음 공기는 어떻게 돼?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들숨입니다. 됐지? 자, 마지막. 옆댕구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할 게 뭐가 없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어차피 뒤에서 문제가 나와. 뒤에 문제가 나와.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대신에 이거 ABC에서 A가 뭐야? 갈비뼈. 그치? B가 뭡니까? 가로막, C가 폐다. 이 C가 고무풍선이고 유리병이 A 부분이고 B가 고무막이다. 그리고 Y자가는 기관과 기관지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이해됐니? 자, 다음 주까지 숙제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인데 뒤에 있는 내신 축수기 있죠? 요거 다 해오세요. 요거 내신 숙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출력 탄탄히 43페이지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우린 다음 주에 이제 배설 배울 거야. 끝났습니다.